안녕하세요. 8월 23일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문채연이고요. 옆에는 정업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에 긴급 속보가 떠가지고 또 오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제 바삐 움직였는데 어제인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 간 군사 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정부는 종료 결정 배경으로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고, 이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회의하고 있었는데 속보가 떠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좀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좀 추측성 보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예상을 뒤집고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거죠. 네. 저도 지소미아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선택안들이 있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네. 협정을 종료하던가 연장하던가 아니면 절충안으로 협정은 유지하되 이제 군사정보 교류를 잠시 중단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고, 네. 광복절 경축사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측에 이제 대화에 나와달라라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제 뭔가 좀 유화적이고 절충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좀 놀라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께였나요?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강경화 장관이 고노 일본 외무상한테 일본이 어떤 부당한 조치를 좀 시정하기 위한 좀 노력을 촉구를 했고, 그걸 위한 한일 간의 실질적인 대화를 촉구를 했는데 일본 쪽의 반응은 좀 냉담했죠. 네. 네, 냉담했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런 갈등을 대화 협상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이렇게 좀 결핍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뭐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 뭐 일본 외무상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듣고서는 급하게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다고 해요. 일본 외무상은 나는 한국 정부가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 라고 했다는데, 네. 사실 이 정도 반응은 좀 예상이 된 거였고, 네. 찾아보니까 일본 언론들은 약간 깜짝 놀랐다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좀 이러한 한국 정부의 결정이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는지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미국이 공식적으로 네. 이거 이제 지소미아 연장을 계속 좀 해달라 하는 쪽으로 의사 표명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테고, 또 미국 계속 연장을 희망해 온 만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일본 외무성에서는 한국 정부가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해서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판한 쪽은 좀 일본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처음 체결된 시점이 이제 2016년 말이었잖아요. 네. 그때의 안보 환경은 북한이 2016년 연초에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을 했었고, 또 여러 차례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했었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어떤 북한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었어요. 네. 네, 극에 달하는 시점이었고, 또 이제 그거에 대응하고, 또 더 본질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미일 3자 동맹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시기였죠. 네. 예, 그래서 이제 2016년 7월 달에 느닷없이 박근혜 정부가 또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결정을 하고,
근데 이 사드 배치 결정의 이면에는 거기에 사드와 함께 들어가는 게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 AN/TPY2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네. 미국이 희망하는 건 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서 명시적인 적대국인 그 북한, 또 이제 본질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중국, 네. 또 뭐 러시아 이런 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가 미국의 동맹국이 한국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여기서 탐지한 정보를 갖다가 미국, 일본과 공유할 수 있으면 이것이 이제 미국 주도의 한미일 3자 MD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유용하다고 이제 판단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술적으로는 사드를 배치하면은 그걸 이제 운영하는 주체는 주한미군이 되니까 그거를 기술적으로 뭐 일본이나 이런 데 이렇게 공유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주권 국가인 한국에 레이더를 설치해 놓고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 레이더 정보를, 그 미사일 탐지 정보를 일본에 전달하게 되면 주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이 계속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체결을 압박을 했고, 이 탄핵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던 2016년 말에 이제 밀실에서 이거 지소미아를 결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상당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네, 그랬었죠. 굉장히 그 밀실 또 졸속 그 협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실 지금 여당인 민주당 또 그 이후에 이제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그래서 지소미아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예, 또 뭐 대선 공약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사 표명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때의 안보 환경과 지금의 안보 환경은 많이 달라져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소미아의 필요성이 군사적인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거기도 되고 일본 외무성에서 뭐 한국 정부가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어불성설에 가까운 얘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실제로 지소미아가 2016년 11월에 체결된 이후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 횟수는 총 29회라고 해요. 최근에는 정보 교류 대상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2018년에 이제 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던가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사이가 좀 괜찮아지면서 거의 정보 교류가 없었고 최근에 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일본이 4번 정도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청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상황이 바뀌면은 그에 따라서 뭐 체결된 협정이라던가 이런 내용도 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체결하면 안 되는 거였고, 네. 그죠? 예.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도 열렸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되는 그 시기에 사실 좀 지소미아를 종료시켜야 됐다. 뭐 그때도 네.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게 적절한 타이밍이냐?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정부가 말을 꺼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갖다가 그게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걸 갖다가 연장해 버리면 그러면 일본한테도 굉장히 그 안 좋은 신호를 보내는 거겠지만 동시에 이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아주 그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쪽에도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한국은 주권적인 판단을 못하는 나라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마치 파기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미국, 일본 눈치를 보고 결국 연장하는 걸 봤을 때는 이건 한국은 이제 주권적인 판단을 못하는 나라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소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렇게 종료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뭐 저는 뭐 만시스탄의 감은 좀 있지만 환영하죠. 네. 저는 계속 그렇게 좀 일관되게 주장을 좀 해왔고, 네. 네, 일본 외에도 이제 다른 주변국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일단 미 국방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한국이 정보 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와 반대로 이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고 미국도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왜 청와대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냐라는 이렇게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제가 한미 간의 이 협의 과정을 그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양쪽의 좀 뉘앙스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네. 이건 뭐 추측의 영역에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쪽에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겠죠. 네. 그죠?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연장하기 곤란하다. 그럼 이제 미국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대화 과정에서도 뭐 알았어. 뭐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네. 알았어요. 이해해요. 이게 뭐 이렇게 양해하고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신들의 발언의 취지를 이해했다. 그렇지만 나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한미 간의 협의 과정에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실망, 외교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국무장관이 뭐 실망 이런 표현까지 동원하는 것은 대단히 좀 적절하지 못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데 미국의 책임은 없었나, 그죠? 네. 뭐 우리가 뭐 1905년도에 뭐 가스라 테프트까지 뭐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네네. 1965년 또 그 이전에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의 어떤 그 전쟁 당시 또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지를 않았거든요. 네. 그죠? 예. 그것이 이제 1965년 한일 협정에서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고 그때야 한국의 독재 정권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대중적인 국민적인 어떤 그 불만들이 잘 표출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민주화되는 그 과정에서 그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과거 일본의 여러 가지 만행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또 이제 일본 시민들 또 국제사회 많은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그걸 문제제기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인권을 표방했던 미국이라고 한다면 그럼 국제사회에 또 특히 이제 피해자의 어떤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거의 그렇지 못했거든요. 네. 예. 특히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이런 어떤 문제들 관련해서 미국이 배후에서 결국 압력을 행사하는 거 보면은 과연 그 인권 국가로서의 미국이 이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제기는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건 다 알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이 그 한일 그 간의 갈등을 정의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풀기보다는 자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을 갖다 보니까 그때 문제를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오늘날 한일 갈등에 어떤 이제 또 씨를 뿌려놓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예,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면들을 고려했을 때 대표님께서는 이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이제 그 후폭풍 약간 네. 일본에서는 어떻게 더 강경한 자세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또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대한 그 파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좋은 질문이면서 어려운 질문이죠. 네. 네. 이게 이제 좀 그 한일 관계 추가적인 악화는 당분간 불가피하겠죠. 네. 그렇죠? 예, 뭐 일본이 이제 28일이죠. 그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게 28일부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그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어떤 이제 좀 뭐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압류조차 이런 것들도 이제 다가오는 시기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일 관계의 추가적인 그 악화는 이제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일 관계를 어떻게 리셋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존재하는 갈등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덮는 데 급급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죠? 양쪽이 선호하는 문제 해결의 그 방식이 상당히 이견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못하면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제 갈등이 폭발하는 네. 이런 그 시기에 있다고 한다면 한일 관계를 어떻게 다시 재설정할 것이냐, 그죠? 네. 리셋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진지한 자세를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일본과도 좀 이렇게 뭐 당장 정부 간의 어떤 이제 대화 협상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이제 뭐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해결 지향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어떤 주체들이 나서서 그런 한일 관계를 어떻게 재성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그 논의의 물꼬를 터야 되는 시점인 거죠. 네. 그럼 일본은 그렇게 뭐 시민사회 입장에서 아니면 다방면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미국이 그렇게 강한 실망감을 표명할 정도로 약간 거친 언사를 사용한 것 같은데, 네. 뭐 한미 동맹도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경색되겠지만 그래도 뭐 잘 흘러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네. 예. 아직까지 트럼프가 뭐 무슨 얘기했다는 얘기 아직 나온 게 있나요? 제가 바로 트럼프 트위터를 예. 찾아봤는데 뭐 예.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아직 없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국내에서는 미국이 막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막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면서 살짝 보니까 주요 그 미국 그 언론 사이트에 들어서 보니까 비중 있게 보도하는 그 미국 언론사 거의 없습니다. 네, 그죠? 저도 예, 찾아봤는데.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레 있게 일부 언론이나 이런 어떤 정치인들이 미국의 반응을 갖다가 이제 침수봉대해가지고 이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미국 국방부나 국무부, 미국의 전통적인 주주의 시각을 반영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이런 유감이다, 실망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트럼프는 다를 수가 있어요. 예, 트럼프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 이게 오바마 때 이루어진 건 말입니다. 오바마가 하라고 쉽게 하면 한일 지소미아는 네. 오바마가 하라고 해서 한 거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트럼프의 그 트위터에 가서 뭐 댓글 달라고요? 투칭이라 그러나요? 그러면 투칭. 예,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건 오바마 때 한 거다. 그리고 오바마 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네. 트럼프가 그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했고 그 오바마가 했던 거를 100% 실패로 규정하면서 자기는 다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공언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라고 하는 건 주로 북핵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니까 한미일이 군사적인 힘을 결집시켜서 그거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만 트럼프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북핵 문제를 풀겠다라고 고언한 만큼 트럼프한테 이게 오바마가 한 거라며? 네. 예? 이게 오바마가 한 거야? 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면 아마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톤다운에 들어갈 겁니다. 네. 사실 국외도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옳은 결정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야당에서는 결국 국익보다 정권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전통적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보다 북중러 체제로 편입되겠다는 생각을 내심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보통 우리가 뭐 한미일 안보 협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지소미아나 이런 걸 비롯한 이거는 군사 협력인 겁니다. 네. 그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사실상 동맹을 지향하는 거예요. 네. 그죠? 예. 동맹의 기본적인 존재의 근거는 뭐겠습니까? 신뢰? 그건 동맹간이고 네네. 뭐가 있어야 동맹이 성립되는 겁니까? 군사 동맹이라는 게. 공동의 적이 있을 때 네. 예? 예. 군사 동맹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한미일 삼각 동맹을 하자는 얘기가 지금은 뭐 그 동맹 명확하게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3자 간 또 이제 한일 간에는 군사 그 동맹 조약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한미일 삼각 동맹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방향성을 계속 추구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죠? 예.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이 이제 이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북중러 삼각동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 네. 북중러에도 삼각동맹이 없어요. 예. 제가 네. 얼마 전에 중국 베이징에 가서 그쪽에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동맹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뭡니까? 뭐 북중 간에 또 중러 간에 또 이제 북러 간에 안 네. 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차이도 있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그죠? 예. 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가지고 북중러를 공동의 적으로 삼는 게 우리의 미래인 거냐. 현명하지 못한 예? 선택이죠. 네. 우리가 어찌됐든 그 20세기 냉전 때문에 가장 피해를 당한 국가 혹은 민족 중에 하나예요. 네. 그죠? 예. 우리만 당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그 국가 혹은 민족 중에 하나란 말이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외교 안보 전략의 핵심은 이 동북아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신냉전. 네. 예. 신냉전 이 기류를 최대한 차단하거나 설사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정면으로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좀 이렇게 중립에 가까운, 그죠? 중립에 가까운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뭐 이렇게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과거 청일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청나라하고 일본의 전쟁이잖아요. 네.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한반도에서. 조선에서 벌어졌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10년, 11년 후에 벌어진 러일 전쟁,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잖아요. 네. 예? 그렇단 말이죠. 한국 전쟁도 미국 중심의 유엔군이 참전하고 또 거기서 이제 38선을 돌파해서 북진 통일을 추구하면서 중국이 참전했잖아요. 네. 그 전쟁은 한국 전쟁 후반기는 사실상 미중 전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예, 예. 그런 그 과거의 이제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결국 강대국들이 어떤 팽팽한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이게 스파크가 터져갖고 이게 화염이 일어나면 그거는 대체로 강대국들 땅에서 벌어지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상대적인 약소국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지난 100년 넘는 역사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길어 올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활을 걸고 막아야 될 건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응해서 북중러 혹은 이 삼자들 사이에 복잡한 어떤 양자동맹에 가까운 형태가 출현해서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 사활을 걸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지소미아를 파괴한 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결정인 거예요. 예, 예. 지소미아가 약간 신냉전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걸 폐기한 게 신냉전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을 방지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이제 미래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냐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네.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불철주야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결정을 내린 데에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시각까지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일단 남북 관계에서는 추가적인 악재를 방지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소미아를 연장했으면 또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중국도 좀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지금 남북 관계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남북 관계의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결국 그 뭐 조만간 열리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북미 회담이 더더욱더 중요해졌어요. 네. 예, 예. 이 지금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간의 갈등, 지소미아 또 이제 종료가 되고 이런 이제 이 동북아에서 지금 격동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북미 회담의 성사 여부, 그 다음에 그 결과 이것이 미칠 파장이라고 하는 게 영향력이라는 게 훨씬 더 커져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 북미 회담이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좀 부각이 되겠죠. 북미 회담의 중요성이 이제 더 커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북미 회담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잘 되면, 그죠?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함으로써 미국이 열받아갖고 북미 회담에 좀 불성실하게 나올 거다. 제가 막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건 별 관계가 없는 얘기인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건 트럼프의 아젠다예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직 트럼프가 지소미아 관련해서 뭐 트위터를 날린 게 없어요. 네. 예? 예.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반면에, 북미 회담은 어찌되었든 자기가 진정성이 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탑 아젠다로 최고의 그 외교 의제로 삼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네. 어떤 사유는 존재하는 이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회담이 잘,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북일 정상회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동북아 6개국 정상들 다 서로 만나봤잖아요. 네, 그렇죠. 김정은도 다 만나봤어요. 그죠? 예, 다 만나봤어요. 예. 근데 유독 김정은하고 아베만 못 만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북미 회담이 잘 열리고 또 남북 관계도 좀 더 이제 개선되는 이런 어떤 기류들이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일본이 선택의 일종의 양자택일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네. 계속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해방꾼으로 남을 거냐, 아니면 여기에 동참할 거냐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그 순간이 올 것이고,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네. 일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그죠? 예, 일본이 평화 프로세스에 소외되지 않도록 손을 내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일이 추구해야 될 것, 한일이 추구해야 될 거는 외교 협력입니다. 군사 협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외교 협력을 통해서 이 3자 더 나가서 동북아의 안보 구조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네. 군사 협력, 군사 동맹으로 가면 이 동북아의 안보 질서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공동의 적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그러니까 과거 김대중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는 좀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김대중 정부가 일본의 오부치 정권하고 이제 한일 관계 선언을 한 데에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결국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선 한일 관계가 평화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DJ가 계속 일본 그쪽에 북일 정상회담 해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예? 예. 그런 것들을 계속 했던 것도 그런 나름대로의 거대한 전략적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아니라 한미일 외교협력. 예. 그걸 통해서 공동의 적이 되느냐 아니면 공동의 친구가 되느냐 이 지금 경계에 서 있는 북중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외교 이니시티브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이게 한반도가 근본적으로 질서가 변화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이것이 일본을 향해 뻗친 대륙의 칼이 아니라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돕는 대륙의 손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비전을 이제 일본 사회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시 온 거죠. 네. 어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발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동북아 안보 질서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는 그거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그리고 또 그 주변국들이 어떻게 외교적 협력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네. 실무 회담도 뭐 열린다고는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지소미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뭐 뉴스들이 나오겠죠. 네. 예, 나올 테니까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소식도 앞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그럼 진짜 안보 1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